특종 뉴스는 요 신생아 관련된 것이고요.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 요거는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동안 다르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여기는 보통 집값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정책 강화, 금리 인상 기조. 금리 인상 기조 이거 좀 의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추가 자금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 이 부분 많이 공감하시죠?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60조 상당의 돈이 작년에 풀렸다면 올해는 40조,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20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매매 가격이 작년 전년 대비 2% 하락한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거는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좀 인기 있는 지역 가격이 정체되거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더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 체감으로는 3배수 혹은 4배수로 체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한 10%까지 정도 더 떨어진다고 전망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국 금리 인상 압력 확대? PF는 다들 아마 공감하실 거고요. 200조. 정부의 금융규제 재강화, 이거 DSR, 스트레스 DSR부터 시작해서 제가 맨날 노래 부르던 거 있죠. 정리하던 그 부분.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규 주택 시장에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뭐 어딘가요? 방곡에만 하더라도 분양가 7.4억 정도 해당하는 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힘들죠. 맞습니다. 예, 금강 원장님도 부실 PF 사업장 손절한다고 했는데 그거 한 20조 상당인데 와, 거기에 밑에 하청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이거 상상도 못할 후폭풍이 몰아닥지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뉴스는 여기까지. 과거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의 금리 그리고 가격 수준, 경기 둔화. 제가 맨날 노래 부르는 거 자영업자 힘들다 소비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죠. 쿠팡 이용해 주시는 분 알리, 테무까지 이용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요거 1개월 전쯤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때 특례가 뉴스로 이제 나온다, 내년 되면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무렵에 제가 이거 대환에 집중될 거다, 대환에 집중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게 특종입니다. 오늘 특종 관련된 내용은 신생아 요것입니다. 대환에 집중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으실까요? 요 부분인데 요거는 한 달 전쯤에 영상들에서 특례는 신생아 특례 나봐야 대안에 집중될 거라고 많이 강조를 했었죠. 네. 그 부분 요 주간 거래량 오늘 아침에도 보여드렸었는데요. 힘있게 치고 나가는 듯했던 주간 거래량이 갑자기 꼬무룩해졌습니다. 갑자기 좀 시들해졌어요. 원래 이거 다시 막 430건, 500건, 막 600건 이렇게 나가줘야지 진짜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치고 나가는 힘이 약해지는 것 같더라. 뭔가 좀 찜찜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자료 그대로인데요. 신생아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플러스 디딤돌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23년도에는 60조가 투입되었다. 올해는 몇 조? 네, 신생아 27조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비율 작년에는 대환의 한 30% 정도 비율로 돈이 사용되었고 신규 주택 구입하는 데는 65%,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반환에는 6.7%, 요 조금 차이는 생깁니다. 이번에는. 자, 신생아 특례 요 뉴스입니다. 요 뉴스가 특종입니다. 근데 어제 뉴스예요. 2월 6일자 뉴스입니다. 네, 루너님, 지란지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2월 6일자 뉴스예요. 아무도 언급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 뉴스를 검색을 해보거든요. 나왔습니다. 이게 나와 있어서 했는데요. 대환대출 신생아 특례 신청 금액의 65%를 차지했다. 65%. 물론 시간이 지나면요. 여기 초반에는 대환에 집중되다가 나중에는 신규 주택 구입으로 좀 이동하긴 합니다. 왜? 초반에 대환할 사람들이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후반으로 가면 주택 구매에 더 몰리긴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환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5%. 65%입니다. 구입자금 대출 가운데 대환 용도가 6,069건, 1조 6천억. 그리고
전체 비용은 2조 4천억, 2조 4천억 중에서 1조 6천억이 대안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신규 주택 구입 용도로는 1519건 4,884억이 사용됐다. 이거 두 개 다 합치면요. 얼마입니까? 1조 6천억, 4,400억, 2조 1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2조 1천억, 2조 1천억밖에 안 돼요. 위에 2조 4천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천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3천억. 3천억은 어디입니까? 3천억의 행방을 아시겠습니까? 네, 3천억의 행방은 바로 요거죠. 전세. 신생아 전세입니다. 신생아 전세. 신생아 전세가 비율이 15%입니다. 요 비율은 어느 정도 계속 오래 내도록 먹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대안에는 65% 비율로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구입에는 비율이 20%입니다. 20%밖에 안 됩니다. 비율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신생아 특례 받아가지고 대안에 거의 쓰지 신규 주택 구입에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 20%. 물론 이 비율 올라갈 겁니다. 나중에 뭐 40%, 50%까지 비율 올라가겠죠. 근데 이 상태로 돈을 쓰면요. 올해 27조 이거 다 못 씁니다. 올해 27조 다 못 써요. 제가 다 못 쓸 거 다 저렇게 돈 많이 쓰일 리가 없다. 특례 초반에 39.6조였죠. 39.6조가 투입된다고 했을 때 이거 소진되는 시간이 전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다 투입해가지고 39조를 쓰는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이거 9월 중순경에 돈은 실제로 끝났거든요. 9월 중순경에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8개월 동안 전 연령대가 이만큼 썼습니다. 지금은 이거 살 수 있는 연령대는 신생아 특례 받을 수 있는 연령대는 30대 그리고 아주 일부의 20대 아주 일부의 40대 요 정도가 쓰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쓸 수 있는 계층이 한정적인 것이 다 돈을 다 못 쓰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그럼 좀 충격적인 뉴스는 뭐냐면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뭐냐면은 2조 4천억이 쓰이는데요. 2조 4천억이 쓰이는데 요거 지금 일주일 동안 2조 4천억이 쓰였어요. 그러면 신생아 특례가 처음 나왔을 때 1월 3일 날 신생아 특례가 발표되고 나서 특례 보금자료는 작년 23년 1월 30일에 발표되고 나서 2월 2일 날 뉴스에 나왔어요. 3일 만에 뉴스 나왔어요. 신청 금액이 7조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례 보금자료는 시작하자마자 뭐 서버 다운되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접속해서 서버가 다운되었다. 특례 보금자료는 나왔을 때 그 뉴스 있었죠. 신생아 나왔을 때도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례는 3일 만에 7조를 신청했어요. 근데 신생아 특례는 5일 동안 2.5조를 썼습니다. 이 속도가 거의 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속도가 진행되는 속도가 3일 동안 7조, 5일 동안 2.5조, 조금 더 바꿔보면 정말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돈 쓰는 게. 그럼 이 21조 중에서 3분의 1밖에 돈을 안 쓸 수도 있다. 올해 내도록 지나가는 동안.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이거 한 10조 정도 쓴다고 제가 아침에 계산해서 보여드렸죠. 요 뉴스 나오기 전에 이미 그런 계산이 섰죠. 자, 여기 한 10조 정도, 주택 구입에 10조 정도 사용될 것이다. 27조 풀고 보금자리론 10조 풀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40조를 푼다고 했는데 실제 주택 시장에 공급되는 돈은 20조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거 막 서버 다운되고 뭐 난리 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출 금리를 한번 보시면요. 이미 신생아 특례가 아니더라도 신혼부부 전용, 이거 아파트 랩 자료입니다. 아파트 랩.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대출로 받을 때 부부 요즘에 신혼부부잖아요. 신혼부부 거의 맞벌이에요. 거의 맞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봉 합치면은 한 7천 정도 수준이라고 잡아봅시다. 연봉 신혼부부 연봉 합쳐서 합산 7천 이 정도면 좀 많이 잡은 거죠. 금리가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신생아 특례로 하면은 얼마나 연봉이 7천만 원 정도면 금리가 2.7%예요. 실질적으로 신생아를 낳는다고 혜택을 주는 부분은 0.3% 금리 혜택이에요. 근데 마치 언론에서는 이거 대출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 막 3%, 4% 이렇게 대출 받는데 금리 1%대로 금리 1%대로 대출을 해준다. 신생아 대출. 그래서 주택시장이 난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떠들었지만 1.6% 금리 적용받으려면 그것도 10년 부부 합산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부부 합산. 이 최저임금만 받아도 이 돈은 넘을 거예요. 어디 편의점 알바만 해도 시간만 때워도 부부 합산으로 이 돈은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0년 주담대 받는 사람 있나요? 요즘에? 15년 주담대 받는 사람 있나요? 20년 받는 사람 있나요? 거의 30년 다 받죠. 거의 30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신생아 금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분위기를 잡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 그렇지 않더라. 0.3% 혜택 줍니다. 이마저도 5년 동안 혜택 주면 끝나죠. 그래서 3억을 제가 대출 받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얼마든가요?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혜택인가요? 200만 원? 5년 동안 200만 원 혜택입니다. 200만 원 곱하기 5가 아닙니다. 5년 동안 200만 원 정도 이자 혜택을 줍니다. 물론 요 200만 원 때문에 대환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200만 원 때문에 대환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아마 그 대환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기존에 결혼해서 기혼자들, 이런 사람, 신혼부부나 이런 혜택을 못 받던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대환을 하지, 신혼부부 자금으로 대출을 했던 사람은 대환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이거 200만 원 때문에. 5년 동안 200만 원 때문에. 막 오라이 가라이 하고 이런 것보다. 디딤돌 대출요. 디딤돌도 뭐 얼추 3.3%이기 때문에 그 금리는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세 구간이 다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한 200만 원 때문에 애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리 혜택이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애를 낳아가지고 새로 집을 사는 수요, 신규 수요는 한정적일 것이다. 대환이 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요 뉴스에 이렇게 톡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2조 5천억 몰렸다.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특례 보금자리로는 3일 만에 7조를 썼습니다. 3일 만에 7조. 이번에 나온 대책 너무나도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급하지 마시라. 많이 급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량 지금 이미 12월 달에 거래량을 1월 달에 건너뛰었어요. 신생아의 효과가 특례 효과 플러스 뭐 디딤돌하고 합쳐서 60조의 효과가 이 그래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틈타가지고 플러스 알파의 수요까지 가세되는 게 저 정도예요. 근데 올해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20조의 돈이 투입되고 플러스 알파 요 정도의 돈이 투입된다면 거래량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적격대출 맡겼죠. 6억 이상 적격대출 막힙니다. 신생아로 해갖고 꼴랑 집 얼마 사겠습니까? 돈 이거 6억 이상 얼마나 여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방금 보셨다시피 전체 대구의 거래량은 12월 달에 거래량을 1월 달이 넘어섰어요. 하지만 6억 이상의 거래량은 12월에 거래량이 올해 1월 달의 거래량이 작년 12월 달의 거래량을 아직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고가의 시장이 창창하게 뻗어나가지 못한다. 그 아래쪽은 뭐 뻔하죠. 뭐 6억 이상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여기 다 그냥 버티고 있어요. 버티거나 약하게 흘러내리는 모양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가 근데 그러면 자리 바꿔. 내가 6억 할래.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나요? 시장에서 이미 5억, 6억, 4억, 3억 이렇게 아파트 가격대별로 이렇게 매겨져 있다는 건 시장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여기 맞춰져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장이 그 가격을 매겨준 거죠. 그래서 이 순위가 뒤바뀜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힘 못 쓰면 나머지도 줄줄이 힘쓰기 힘들다. 그나마 지금 3, 4, 5억대 요때 신생아 관련 대출들 조금 더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 하단 구간은 신생아나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거래가 눈에 띄기도 하고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요거 설날에 올려드릴 거라서 이렇게 인사말도 남겨놨습니다. 댓글 한번 살펴보고 질문 있으시면은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피자님. 수요자 없대도 공급을 위한 정책만 내놓는 엇박자 정책. 자, 110 대책 나왔죠? 시장 반응 없습니다. 시장 반응 없어요. 재건축 뭐 하려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입니다.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의 건축비입니다. 지방에서는, 이런 광역시에서는 재건축이 거의 힘들다. 분담금 기본적으로 2억에서 3억은 내놔야 된다. 내 주머니에서 2억, 3억은 나와야지 새 집으로 바꿔주는 이런 시스템. 아무리 총선이 급하다고는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공급 대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공급은 이미 차고 넘친다는 부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 팽창기가 지났다. 저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네. 팽창기에는 뭘 해도 되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다른 길을 건너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한가루님 반갑습니다. 네. 아, 이거 나름 중요한 뉴스라서 요거 오늘 요거 신생아 특례 대단한 것처럼 떠들었지만 2조 5천억 몰렸다고 제목만 보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65%나 된다. 대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65%나 된다. 특례가 처음 나왔을 때 한 달 동안 집계가 됐을 때요. 대환이 51%, 신규 주택 구입이 40%였는데 신생아는 요 비율이 기존 대출 상할 대환 비율이 65%, 신규 주택 구입이 20%의 비율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일부 요렇게 1월 달에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 요거 미리 김치국 마시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부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 신생아 돈 투입된 거 1조 시장으로 전국에 있는 거래량을 20에서 30% 정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거예요. 분명히 선진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뉴스들 나올 때마다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내용들이죠. 네. 네, 니나님 반갑습니다. 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 더 없으시면은 이만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늦은 시간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